올해 드디어 처음으로 수국꽃이 폈습니다. 이 수국은 2019년에 심었었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 해인 2020년 꽃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도, 22년에도, 23년에도 단 한 번도 꽃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엇을 잘못했길래 4년 동안 한 번도 꽃이 안 폈던 걸까요? 그리고 올해 24년 드디어 이렇게 꽃을 피웠습니다. 저는 무엇을 했길래 이렇게 꽃이 핀 걸까요? 안녕하세요. 소라이 정원입니다. 만약 여러분 집에 있는 수국이 신경을 하나도 안 쓰고 관리도 안 하는데 꽃도 잘 피고 잘 자란다 하시면 그 수국은 보통 이런 라임라이트 같은 목수국이거나 아나벨 수국일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두 종류의 수국은 추운 지방에서도 월동도 잘하고 하루 종일 햇볕을 쬐는 곳에 심겨져 있어도 아주 잘 자랍니다. 반면 여러분들 중에 저처럼 왜 남들 수국은 예쁘게 잘 피는데 내 수국은 맨날 안 피지?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키우고 있는 수국은 대부분 이렇게 생긴 마크로필라 계열의 수국일 확률이 높습니다. 편하게 관리하고 싶고 신경도 별로 안 쓰고 싶다 하시면 목수국이나 아나벨 수국을 사서 심어 놓으셔도 되는데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마크로필라 계열 수국이 색깔도 예쁘고 모양도 예쁜 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수국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마크로필라 계열의 수국을 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걱정이 드시죠? 내가 잘 키울 수 있을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동안 제가 실패를 통해 쌓은 경험 그리고 공부하면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만 하면 수국꽃이 안 피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겁니다. 수국꽃 잘 피우는 방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꼭 알고 넘어가야 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전년지와 당년지입니다. 전년지는 뭐고 당년지는 뭘까요? 여기 수국의 가지 두 개가 있습니다. 왼쪽의 가지가 당년지이고 오른쪽 가지가 전년지입니다. 당년지라고 하는 왼쪽 가지는 올해 이른 봄에 새롭게 올라온 가지를 말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새로 올라와서 가지 전체가 초록색입니다. 반면 오른쪽 전년지는 밑부분이 회색이고 윗부분이 초록색이죠. 이 밑부분은 작년에 올라와서 자란 부분이고 겨울을 지내는 동안 색이 이렇게 변한 거고요. 위에 초록색 부분이 올해 자란 부분입니다. 이제 당년지와 전년지의 차이를 확실히 아셨죠? 마크로필라 수국은 전년지 수국, 당년지 수국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전년지 수국이란 이런 전년지에서만 꽃이 피고 이런 당년지에서는 꽃이 안 피는 수국을 말하고요. 당년지 수국이란 보시는 것처럼 올해 새로 올라온 당년지에서도 꽃이 피는 수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계속 꽃은 안 피우고 잎만 무성한 수국은 바로 이 전년지 수국인 건데요. 올해 올라온 가지에서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한 해 묵은 가지에서 꽃을 피우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전년지 수국이 꽃을 피게 하려면 나름의 관리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그 관리 노하우 5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지 수국은 8월이 되면서부터 가지 끝에서 꽃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가지의 끝부분에서 형성된 꽃눈이 다음 해에 꽃을 피우는데요. 그런데 가지 끝부분에 있는 꽃눈이 추위 때문에 얼어버리면 다음 해에 꽃이 피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꽃대를 물고 있는 가지가 겨울 동안에 동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줘야 합니다. 제가 사는 곳은 겨울에 많이 추운 지역인데요. 냉해 관리를 잘 안 해줘서 매년 꽃이 안 폈습니다. 여러분 정원의 수국도 냉해를 입지 않게 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치를 해주면 됩니다. 그것은 이런 보온재를 나무에 씌워주는 겁니다. 이 뽁뽁이 한 롤이 인터넷에서 7,000원 정도 하는데요. 양이 많아서 하나만 사도 충분합니다. 이 보온 효과가 뛰어난 뽁뽁이를 나무에 이렇게 돌려가면서 여러 겹으로 씌워주면 수국이 냉해를 입지 않고 겨울을 잘 견딜 수 있습니다. 겨울에 식물이 동해를 입는 이유는 온도보다도 바람의 영향이 더 큰데요. 저희 집 썬룸 같은 경우 겨울 동안에 밤 온도가 바깥 온도와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요. 그런데도 노지에 있던 수국은 꽃을 못 피웠고
썬룸에 들여놨던 화분에 심겨진 수국들은 꽃을 피울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썬룸에서 수국들이 매서운 겨울바람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뽁뽁이를 씌워주면 겨울바람을 막아주고 또 보온 효과도 얻을 수 있으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통 8월부터 가지 끝에서 꽃눈이 형성된다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8월 이후에 가지치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잘 형성되고 있던 꽃눈을 잘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 8월 이후에는 가지치기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이 7월 중순인데요. 이때쯤이면 꽃이 이렇게 시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꽃이 아깝다고 8월, 9월까지 놔두다가 그제서야 가지치기를 하게 되면 다음 해에는 꽃을 못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꽃들이 시들어가는 7월이 되면 잘라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영을 잡기 위해 가지치기를 할 때도 8월 이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가지치기를 한다고 너무 바짝 잘라서 잎들을 하나도 안 남기고 모두 잘라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잎이 없으면 광합성을 할 수가 없어서 수국이 꽃눈을 만들기보다는 잎을 만드는 데 모든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해에 꽃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를 설명드리기 전에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예전 영상에서 제가 오픈 채팅방을 개설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현재까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에서는 주로 회원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거나 무료 씨앗 나눔을 하거나 아니면 공동구매 시 사전 공지 이런 것들을 합니다. 오픈 채팅방 이름은 소라의 정원인데요. 고정 댓글에 링크를 올려놓았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 수국을 심은 위치는 여기, 그리고 여기였습니다. 당연히 수국꽃이 한 번도 안 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심어놓은 위치는 모두 하루 종일 햇볕이 드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뽑아서 화분에 심어 놓았고 여기 컨테이너 밑에 두었습니다. 이곳은 오전에는 햇볕이 들고 점심부터는 그늘이 지는 곳입니다. 하루 종일 햇볕이 강하게 드는 곳에서는 수국잎이 타기도 하고 성장이 좋지 못합니다. 당연히 꽃도 잘 안 핍니다. 그러니 수국을 심을 때는 항상 그늘이 지는 곳에 심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수국이 그늘을 좋아한다고 해서 하루 종일 그늘이 지는 곳에 수국을 심어 놓으면 이때도 꽃이 잘 안 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적어도 4-5시간 정도는 햇볕이 드는 곳에 수국을 두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3가지 조치를 모두 다 했는데요. 냉해를 입지 않게 하고 또 가지치기도 제때 하고 그리고 그늘이 지는 곳에 수국을 뒀습니다. 그런데도 작년에 꽃이 피지 않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잘못된 시기에 거름을 주어서였습니다. 가을은 수국이 성장을 멈추고 꽃눈을 만들면서 월동 준비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거름을 주게 되면 수국이 꽃눈을 만드는 데 에너지를 쓰기보다 성장하는 데 에너지를 더 많이 써서 꽃눈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을에는 거름을 주지 말라고 해서 11월이면 상관없겠지 하고 11월에 거름을 줬는데요. 그 다음 해에 꽃이 안 폈습니다. 8월부터 그 다음에 2월까지는 절대 거름을 주면 안 됩니다. 수국 거름은 3월에 한 번, 그리고 꽃이 막 피기 시작하는 5월에서 6월에 한 번 더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도인데요. 이 온도와 관련된 부분은 실내에서 수국을 키우시는 분들에게 주로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보통 아파트에서 수국을 키우시는 경우 너무 따뜻해서 꽃이 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수국은 냉해를 조심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수국이 겨울에 10도 이상 되는 따뜻한 곳에서 겨울을 나게 되면 다음 해에 꽃을 피우지 않습니다. 겨울 동안에는 반드시 5도 이하가 되는 환경에서 최소 40일 이상 있어야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실내에서 수국을 기르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부분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어떤가요? 이제는 영상 초반에 가졌던 걱정이 모두 사라지셨죠? 여러분이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사항만 잘 지켜주신다면 앞으로 여러분 정원에서 꽃은 없고 잎만 무성한 깻잎 수국 때문에 속상해 하시는 일은 없을 겁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